10배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우선 간단한 뉴욕 증시 그리고 오전장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대 내외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많은 우려를 샀었던 고용 보고서는 견조하게 나왔지만요. 의외로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의 악화가 뜻밖의 복병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또 오후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반 이 상호 관세 발표를 암시하게 되면서 기술주 위주로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현지 시간 10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역시 오늘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로봇주들 역시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우선 이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서 잠시 비껴있기도 하고요. 지난주 SK그룹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머스크 역시 밤사이에 이 정부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로봇주에 맥이 쏠려주고 있습니다. 또 AI 오늘도 역시나 강하네요. 이 미국 빅테크들이 올 한 해 약 3,250억 달러, 한화로는 474조 원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AI에 투자할 것이란 전망 몰리게 됐고요. 또 오늘 파리의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막 앞두고 있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AI 테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삼성이 하스 등의 유리기판 소부장 기업들과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리기판 도 강한 움직임 오늘도 유지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가 오늘 또 갑자기 우리 눈길을 끌고 있네요. 비만약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작년 매출이 각각 32%, 25% 껑충 뛰어 올랐고요. 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지금 이 시각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기연구원의 하윤철 박사팀이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생산 시간을 3배 이상 단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게 되면서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0.07% 장 초반 대비해서 파란불을 켰다가 현재 양전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2,523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에는 현재 765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연기금 견조하게 매물 모아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0.66%. 마찬가지로 장 초반은 파란불 켜면서 시작했지만요. 다시 한번 동력 모아주게 되면서 750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아쉽게도 현재 최근 들어서 코스닥에서는 외인 수급이 별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흐름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오늘도 이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 코스닥 거래대금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머물렀는데요. 지금 시각 마찬가지로 코스닥 오히려 거래대금 측면에서 코스피를 약 1조 원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이 월요일 시장을요. 제가 10시 방송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파란불 켜면서 다소 아슬아슬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관세 우려를 완벽하게 좀 비껴나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양대 지수 모두 양전의 성공을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CPI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 흔들리고 있는 관세 이슈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자 상담, 종목 고민들 저희에게만 털어놓아 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모두 보내주셔야 저희가 완벽한 솔루션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 양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의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 텐베이커 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저희 굉장히 특별한 뉴페이스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이렇게 뵙는 건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정말 반가운데 또 저희가 관세 얘기를 이번에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호 관세 관련해서 좀 우려를 좀 표하셨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좀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아태 지역에서는 뭐 호주, 싱가포르, 우리나라만이 체결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상호 관세 우리는 완전 무관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무관하다고 좀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아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돈보따리를 좀 풀었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돈보따리를 풀게 될 겁니다. 뭐 에너지 쪽에 있어서 수입을 한다든가 방위비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여기에서 더 괜찮아질 거냐 아니면 더 안 좋아질 거냐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수 더 올라갈 겁니다.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언급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추가 매수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상담이 있을 겁니다. 추가 매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추가 매수를 권합니다. 저는 시장 괜찮게 보고 있어요. 박스권형으로 보고 있고 지수는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군들 노려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시장은 관세에 대한 얘기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주도 아마 변동성 구간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밸류를 보세요. 밸류를. PBR 0.86배. 여전히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힘겹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수주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장이 활발하게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섹터별로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유리기판이 올라가고 있고 로봇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 반대로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있고 방산 쪽이 조정받고 있고 우주항공 쪽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팔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들은 어디에서 매수를 할까 이 고민을 하면 돼요. 왜냐? 아직까지 종목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특징을 좀 보더라도 뭐 유리기판 이 프로그램은 처음이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처음 출연이자 마지막 출연인데 특별하게 1시간만 출연을 하는 거예요. 자, 유리기판이 강해요. 유리기판이 강한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원년이죠, 원년. 유리기판 상용화의 원년. 여기에다가 기름을 확 부은 건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젠순환과의 미팅을 앞두고 있을 때 얘기를 했었죠. 방금 팔고 왔다. 그러면서 유리기판이 확 한번 뛰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는 삼성 쪽에서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대장이 피롭틱스였어요. 이쪽은 앱솔리스 쪽에 있어서 장비를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타임 스케줄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분기 발주, 8월 달 장비 입고 이게 앱솔릭스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삼성전기가 진행을 하고 있죠. 앱솔릭스 쪽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기 쪽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많이 있죠. YC캠,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뭐 JT,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의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 쪽도 아마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못 올랐던 거 YC캠, 캠트로닉스 조정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유리기판 개발을 한 기업이 있어요. 작년에 샘플을 넘겼습니다. JNTC. 이런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못 올라간 거 HB테크놀로지. 이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앱솔릭스 쪽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덜 올라간 기업이 있죠. ICD. 오늘 16% 급등 나오고 있는데 ICD도 유리기판 장비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아마 총 7개의 공정이 있는데 ICD 같은 경우는 1개의 공정에 들어가요. 수주를 받더라도 아마 의무 공시 사항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시는 못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이런 식의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할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캠트로닉스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좀 가급적이면 23,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HB테크놀로지 지금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또는 분할로 21선 언저리대까지 1차 매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아닌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탐방 다녀와서 그래요. 이쪽 섹터 쪽에 이 주식 담당자들하고 전화 통화도 해보고 탐방도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지난해 양시장이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가치주들과 성장주들 모두 이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갔었죠. 올해가 되자마자 이 로봇주를 필두로 코스닥이 불을 뽐는 모습, 현재 거래 대금만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께서도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섹터별 눌림목 구간을 자세히 공략해보시라는 점까지 반드시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철저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지속적으로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을지 실시간 상승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오늘 특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 보자면요. 이 유리기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 반도체, 이 중에서도 뭐 디램 포함해서요. 그동안 바닥을 다지던 이 소보장주들이 최근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로봇 다음 바톤을 좀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하네요. 유리기판은 원년이죠. 원년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그럴 섹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로봇 쪽을 좀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발주들이 아랫단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의 모습들을 기록을 했죠. 근데 보게 되면 유일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시메스라든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은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즉 대기업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예요. 유리기판 쪽의 시작은 SKC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앱솔릭스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 찾기에 분분했었죠. 그러면서 대장으로 치고 나간 기업이 필옵틱스입니다. 여기에서 필옵틱스를 매수를 해도 되겠느냐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전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 오늘 투자금 다 회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금 회수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뭘 사면 될까? SKC 같은 부분들은 우량한 기업이죠. 이거를 조금 더디게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쪽 섹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시 프로그램을 보셨으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삼성전기가 진행을 하죠. 조치원 공장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다. 근데 조치원에서 돌려요. 근데 이게 삼성전기도 조치원에 공장이 있고요.
캠토르닉스도 조치원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회사의 조치원 공장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어찌됐든 이거 하나만으로도 삼성 유리기판 쪽에 캠토르닉스가 들어가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못 올라갔잖아요. 캠토르닉스. 접근해봐도 되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23,000원짜리 때 이하에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격 급해요.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런데 난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매수하면 돼요.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25,600원에서 25,000원 이 자리대에 1을 매수했어요. 그럼 2를 매수할 때는 어디서 매수하냐면 10%가 빠졌을 때. 그러면 25,000원 기준에 10% 빠지면 22,500원이죠. 22,500원부터 22,000원 요 사이까지 2를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10%가 빠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3을 매수하면 됩니다. 그럼 뭐 2만 원에서 한 19,500원 요 자리대가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면 크게 손실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1, 2, 3 매수할 때 2%, 3%, 5%를 매수하든가 5%, 10%, 15%를 매수하든가 그 비중에 따라 내가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아마 캠토르닉스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 ICD가 눈에 들어오고 필옵틱스가 눈에 들어오고 하겠지요. 개인 투자자들의 습성입니다. 올라가는 것만 눈에 보여요. ICD 전고점 자리대입니다. ICD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한 방 갔다 왔으니까. ICD는 유리기판 쪽에 앱솔릭스의 7개 공정 중에 1개의 공정이 들어갑니다. 1개의 공정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제가 탐방까지 가서. 근데 이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ICD는 풀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총 4개의 공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의 공정밖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리기판 쪽 섹터의 공통점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디스플레이 아마 올해 다 턴어라운드가 될 겁니다. 왜? 삼성, BOE, LG 다 투자 시작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ICD 작년에 적자예요. 4분기 뒤 적자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올해 아마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회사 쪽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매출, 확보된 매출이 1,800억에 OP 마진 10%, 영업이익 1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턴어라운드 가능하네, 주가 바닥이네, 유리기판 모멘텀 있네, 디스플레이 쪽도 들어가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3월 달에 삼성과 BOE의 특허 관련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삼성이 승소를 하게 되면 BOE는 미국 쪽에 디스플레이 판매를 못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도 되겠죠. 일단은 뭐 유리기판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어찌됐든 디스플레이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리기판 쪽 사업을 잘 하고 있다. 그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ICD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건 너무 좀 변동성이 커서 나는 이걸 좀 못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기가비스라든가 아니면 ISC 이런 기업들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그런 것도 좀 싫어. 좀 중가적인 그런 기업을 보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삼성하고 관련이 있는 YC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럼 이걸 좀 한 단계 낮춘다면 JNTC. JNTC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독자적으로 유리기판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 샘플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양산체제에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그냥 관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시장 상황 아주 자세하게 저희 개별주 위주로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문자 상담 신청을 주신다면요.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저희 계속해서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세 가지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고 싶은 방법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그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전문가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뉴페이스시죠. 오늘의 특별 전문가님이십니다.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도 더 많은 이야기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 나눠본 유리기판 관련주들 더 깊숙한 이야기들 보충 수업 화면 하단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이 시각도 마찬가지로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이어서 오늘 하나만 보면 너무나도 아쉽겠죠.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로봇, 항암제, AI, 비만 치료제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 많은 테마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또 다음으로 눈길 가는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럼 보통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강한 거는 로봇 쪽 강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강해요. 그리고 또 뭐가 강하죠? 제약바이오 쪽은 선별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보게 되면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런 쪽이 강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약했던 섹터들이 몇몇 개가 보이죠. 뭐가 있었냐면 우주항공 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약한 부분들이 양자,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의 섹터들도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와줬었잖아요. 근데 오늘 유난히 강한 종목군들이 눈에 많이 갑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다,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조선 쪽 섹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방산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방산은 조선 쪽보다는 많이 못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근데 현대로템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유럽이나 중동 쪽에 사람들이 와서 지금 무기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업들이 뭐냐?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 테스트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들은 오늘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산 쪽에 있어서 이 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은 수혜입니다. 왜죠? 지금 우리나라는 가성비죠. 아마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이쪽은 수출을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런 방산 섹터를 좀 본다든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첨생법이에요. 첨생법. 2월 중하순경부터 시행이 되죠. 그러면 종목군들 올라간 걸 한번 봐보세요. 파미셀. 파미셀 많이 올라갔죠. 그죠? 코오롱 티슈진.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기업들. 그러면 이런 기업들 말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삼성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엔셀. 많이 빠졌죠. 그죠? 첨생법 수혜입니다. 삼성병원에서 지분 갖고 있어요. 삼성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첨생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수혜를 안 받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라면 로봇 쪽이나 인공지능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난 이거 매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 매수할 것 같아요. 수익 관점으로. 그러면 즉 많이 올라간 것들은 어디에서 챙겨야 될까라는 점이고 매수해야 될 거는 눌림목 구간에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볼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 섹터들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동종 섹터에서 보게 되면 인공지능 쪽에 막 종목군들이 올라가요. 뭐 이스트 소프트가 올라가고 있고 셀바스 AI가 올라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인공지능 쪽 섹터에서 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 저라면 다른 종목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루닛. 의료 AI 쪽에서 있어서는 이 친구가 기술력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순환매로 노려보는 거죠. 즉 결론입니다. 어떠한 종목군들이나 어떤 섹터들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수익을 내고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이건 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지수는 박스권이라고 했어요. 상하단이 막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 종목군들이 있다면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죠. 지금 섹터나 종목군들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골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골라져 있는 섹터 중에서 어떤 섹터들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섹터는 쉬어가고 있어요. 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는 수익을 즐기는 거고 여기서 즐겼다라면 이제 아래에 있는 섹터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게 되면 쏙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지금 조선, 방산 이쪽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쏙 들어가서 얘기조차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전력, 변압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지금 보면 효성중공업 조정받고 있죠? HD 현대일렉, HD 현대일렉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전혀 얘기가 없죠. 실적이 나쁜가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쏙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 친구들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거예요. 가온전선 마찬가지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오히려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지금 경고딱지가 붙어 있어요.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따라가는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저라면 직장인분들이고 하다라면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분할로 매수를 해서 모아가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볼 것 같아요. 그 섹터가 뭐다? 전선, 바이오,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도 의료 이쪽 AI 그리고 또 있죠. 우주항공. 우주항공도 지금 캔코아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얘 혼자 올라갔죠? 그럼 다른 쪽 섹터의 종목군들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HVM, 이노스페이스 못 올라갔잖아요. 루미르, 세트레가이 이런 기업들 다 갈 수 있습니다. 왜? 올해 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성 발사, 테스트 발사, 누리호 발사, 발사체 테스트 있고 위성 쏘올리고 세트레가이는 3월 달에 쏘죠?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3월 달에 쏠려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이런 쪽 섹터들도 투자 마인드로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못 올라가 있는 거. 한화, 시스템. 지난주 금요일 날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밀리진 않죠.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섹터들을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할 매수는 체결이 되고 일을 하다 보니 주가가 올라가서 상승을 해주는, 수익으로 안겨주는 그런 섹터들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정받고 있는 종목군들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도 테마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현재 주도 테마가 아니라서 참 속상하다. 내가 가진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여러분 분명히 계실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맞춤 개별형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는요. 넷패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5,000원에 17% 대응법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현재 보유하신 지 최소 2년 가까이 좀 되신 종목 같습니다. 넷패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자면요. 2%가량 약세 보이게 되면서 7,9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손실이 상당히 크신데요. 우선은 영업이익이 2021년부터 4년 연속 적자인 기업이네요. 전문가님, 다행히 상장 폐지는 연결이 아니고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라고 하지만요. 이 정도라면 이 재무적인 리스크도 상당히 좀 큰 기업이 아닐까요? 우선 지금 넷패스 같은 경우는 흑자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4년 연속 적자, 별도 기업으로 봐야겠죠. 별도 기업은 괜찮아요. 넷패스 상당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기업. 왜냐하면 자회사에 있어서의 좀 이슈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를 배제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IR 쪽도 상당히 강해요. 제가 이 기업을 몇 년 전에 갔다 왔을 때 그 IR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관들이나 운영해주는 그런 투자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한다. 되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자존감이 높았던 그런 기업인데 25,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했어요. 지금 이걸 손절?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등 기다려야 돼요. 반등을 기다릴 건데 우선 25,000원까지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비중이 17%예요. 추매 타이밍 잡아야죠. 근데 잡아도 단가를 확 낮추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12,000원이에요. 12,000원, 15,000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12,000원짜리 때까지 이걸 빼려면 지금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3배수를 매수를 해야 돼요. 이 12,000원까지 빼려면, 단가를 낮추려면. 근데 비중이 17%인데 3배수를 한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10% 정도는 더 할 수가 있는데 10% 정도를 더 하게 된다라면 평단은 한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000원, 17,000원 그 정도 때까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실을 상당히 좀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10% 정도 추매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 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릴게요. 매수 단가는 조금 러프하게 7,600원 이하로 7,6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 정도 때 추매 10% 정도는 분할로 더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12,000원대 위로 이때 위로는 매도를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12,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더 신청을 하시면 그때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만나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들어와 있습니다. 75,000원에 또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두산 로보틱스 1.4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78,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수급 보자면 외국인이 현재 최근 들어서 약간 파는 흐름이 있는데 다행히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7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30%시고. 지가 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로보틱스잖아요. 자, 시장의 중심인 부분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에 집중이 돼 있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로봇 청소기 한 대씩 있나요? 자, 이때입니다. 100만 원 주고 사고 50만 원 주고 사고 샀어요. 그래서 집에 집사가 필요해.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 사야겠어. 2,500만 원이에요. 한 대당. 사실래요? 쉽게 사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은 개화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자, 로봇 쪽에 실적을 내고 하는 그런 기업들 뭐가 있죠?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이런 쪽의 협동 로봇 시장이죠. 이쪽의 섹터들은 그래도 실적이 나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협동 로봇 쪽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작년 23년도 재작년이죠. 상장을 했을 때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4만 원에서 이게 12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이거 기관들이 쏴붙인 거거든요. 이유는 IR을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작년 그러니까 24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어요. IR 때 그때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관이 먼저 쏴붙인 거였었고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빠졌습니다. 합병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7만 원대짜리 때 안착이 힘들었습니다. 백주화 됐죠? 지금 이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요 자리대가 매물이 가장 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요거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8만 원대 팔고 싶다라면 8만 원대 올라갔을 때 앞자리 숫자가 한번 바뀌었을 때 그때 어디서 팔까 그걸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갖춰서 보내주시면요. 그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든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내 종목만 안 가서 고민이라면 저희에게 여러분의 고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만나볼 종목은 한화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24,150원에 10%. 지금 시각 한화 시스템 보자면요. 0.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5,3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그래도 약간은 한화 로템이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아직 실적적인 이슈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님 후발주자로서 다시 한번 슈팅 시원하게 보여주겠죠. 24,0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했어요. 10%. 뭐가 걱정이라서 상담을 했을까요? 24,000원대인데 밀리면 땡큐 이러고 더 사야지. 땡큐 이러면서 더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원금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수혜, 저는 한화 계열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걸로 첫 번째 끝. 두 번째, 한화 시스템, 육군, 공군, 해군, 우주항공 다 합니다. 잠수함도 하고 있어요. 조선, 미국의 필리조선소 지분 60%를 갖고 있습니다. MRO의 수혜죠. 그리고 공군 KF-21 A사 레이더
얘네가 만들어요. 그 다음 우주항공, 위성, 발사체 얘네가 있죠. 상당히 다양한 사업, 즉 방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못 가죠. 무겁죠.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11월 고점 넘어갈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걱정 한 개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가세요. 만약에 나 이거 한번 훅 하고 급락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10%잖아요. 10%더 사세요. 이거. 수익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보유해보자. 그리고 걱정 한 개도 하지 마시고 신고가 갔을 때 신고가 가고 난 다음에 어서 팔까 고민하자.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산 동맹 1순위가 바로 한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11월 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흔들릴 때 이 저점 매수 전략까지 추가로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저희 만나볼 종목은 텔레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0원에 15%, 지금 시각 1.6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7,0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참 좀 마음고생이 상당히 좀 오래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차트 보자면요. 오늘 좀 거래량 붙어가면서 5일선 위로 강하게 띄워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유튜브에서 좀 올려주신 것 같아요. 28,500원부터 매수해서 추가 매수했어요. 18,600원이에요, 단가가. 뭘 걱정을 하고 그러실까요? 그냥 보유하면 될 것을, 앞자리 숫자 바뀔 것을, 2만 원 넘어갈 것을 왜 걱정하고 계실까요? 밀리면 더 사야지 생각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 제가 왜 말씀을 시장은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좋게 봐요. 시장. 아니 박스로 봐요. 근데 올라갈 자리에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텔레칩스도 이 시스템 반도체 계열이에요. 자율주행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주문용 반도체 쪽 연계가 돼 있고 다 있어요. 자, 지금 보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로 빠졌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올라갈란가? 뭐 그러지 말란 법 없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종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얼마만큼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절반의 미덕이라고 얘기했어요. 절반의 미덕. 그러면 이 윗골이 달린 긴 관점에서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면 24,000원이에요. 이 자리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럼 하락의 시발점이 여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의 절반 되돌림 자리 때는 얼마냐? 21,000원이에요. 자, 결론.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췄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단가를 낮췄는데도 비중 5%밖에 안 돼. 잘하셨어요. 만약에 밀려 다시 시장이 변동성이 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미국에 물가지표 발표 있어요. 고용지표 발표 있어요. 만약에 물가지표 이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인플레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올 거고 금리 인하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럼 변동성 생기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툭 하고 빠져요. 21선을 깨는 막 모습들이 막 나와요. 더 사세요. 5%니까 10% 정도 더 사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만 원 위에서 팔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21선이 깨지면 추가 매수하시라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HB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0원에 15%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HB테크놀로지 2.46%에 2,7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코멘트가 달려있네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그냥 나와야 할까요? 좀 더 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달은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이제 2,560원이라고 하시면 아마 작년 8월쯤에 못해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제 좀 나와야 할 타이밍일까요? HB테크놀로지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에 있어서는 참 능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좋지가 않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좋지가 않았어요. 디스플레이 쪽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의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이제 보내줘야 될까요? 그러면 헤어지면 누구랑 같이 또 살라고? 이왕 사귀기로 했으면 진드감치 좀 가야지. 좀 갖고 가세요. 뭐가 이게 얘가 뭐 기분 나쁘게 했나요? 뭐 심하게 싸웠나요? 뭐 빠졌으니까 뭐 좀 싸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차트를 돌리고 있어요.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물수와 요 구간대 매물이 되게 많아요. 이 구간대 매물이. 요 매물을 뚫어버리면 3,000원대까지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럼 흐름들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도 요 2,800원 요 자리대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3,200원, 3,300원 뭐 그 자리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중도 이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싸웠다면 화해하시고 그냥 가져가 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와 헤어질 결심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S 일렉트릭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2만 2천 원에 4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요. 4.83% 오늘 좀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현재 오늘 개파락 나왔고요. 20만 7,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계속 빠지는데 언제쯤 반등해서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딥시크 이후로 이 전력주가 계속해서 좀 본격적으로 흔들렸는데 지수는 낙폭을 다 되돌렸거든요. 근데 이 전력주가 영 신통치가 않네요. 언제쯤 돌릴 거냐? 제가 그거 알았으면 여기 안 있죠. 돗자리 딱 깔았죠. 무엇을 알고 싶어 왔니? 이러고 점쟁이 됐겠죠. 언제 돌릴지는 몰라요. 다만 22만 원짜리 때 비중을 40%를 매수를 했어요. 왜? 뭐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왜? 그럼 이제 얘기하죠. 실적이 좋다고 하고 전력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갖고 매수를 했는데 아이고 오늘 빠지네요. 손절해야 되나요? 비중 40%가 됐는데 본인의 욕심이죠. 냉정하게. 그리고 주가는 반영이 됐습니다. 왜 13만 원대, 14만 원대 못 사고 왜 하필 22만 원에 샀을까요? 여기에서 조정받고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단기로 봤어. 그럼 대응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응? 난 단기로 봤으니까 이거 저점 깨면 매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21만 5천 원. 왜? 밀렸다가 반등 나고 깨져버리면 이렇게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굳이 여기에서 40%를 살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더. 요 자리 때, 이 저점 자리 때 20만 5천 원. 요 자리 때 만약에 깨지잖아요? 그럼 20만 원 깨고 내려갈 겁니다. 19만 원대 초반까지 밀릴 겁니다. 왜? 요 갭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요거 안 깨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만 원 자리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LS일렉 실적 좋아요. 전망 좋습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을 합니다. 대기업 중에 20% 이상 성장하는 업종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하더라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24만 원, 25만 원 이 자리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 받고 있는 거 보자고 했죠.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들, 그런 섹터들을 보는 게 좋다. 그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성장 전망을 가진 기업이라니 이 정도의 시총을 가진 기업에서 이 정도 성장 전망을 가진 기업이 또 얼마나 될지 대단한 그런 LS 일렉트릭까지 만나봤습니다. 헤어질 결심 마찬가지로 아직은 아닌 걸로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과 오늘 단 하루 스페셜하게 함께 해봤는데요. 너무 아쉬우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